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마드리드 근처의 조용한 데이터실로 향합니다.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유럽 우주 천문센터에서 하드 드라이브가 유리 뒤에서 윙윙거리고 보정 시트가 책상 램프 아래 평평하게 놓여 있습니다. 2025년 2월, 분석가들은 미션 아카이브를 새로운 조사 카탈로그 옆에 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른 각도에서 같은 느린 추세를 설명하는 장기 기준선 측정을 비교했습니다. 적색 편의를 통해 추적된 팽창, 주파수 대역으로 분리된 배경 복사, 그리고 은하 샘플 전반에 걸쳐 기록된 별 형성 감소입니다. 이러한 관측에서 우주의 먼 미래는 영상으로 관찰되지 않고 장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는 측정에서 추론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분한 기록 속에서 관찰이 시작됩니다. 조용한 돔이 새벽 전에 열립니다. 금속 셔터가 느린 모터와 꾸준한 진동으로 분리됩니다. 관찰자들은 하늘 밝기와 장비 노이즈를 기록한 다음 첫 번째 노출을 표시합니다. 은하수의 가장 밝은 차선에서 멀리 떨어진 희미한 시야가 선택됩니다. 교정 소스가 기록되고 대기 조건이 측정됩니다. 경계는 밤마다 반복되는 임계값으로 시작됩니다. 이미지는 처음에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로그는 의미를 축적합니다. 시간은 타임 스탬프, 온도 및 보정된 광자수로 저장됩니다. 안정적인 루틴에서 미래는 일관성의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각 밤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기술자들은 장비를 확인합니다. 그들은 거울을 검사하고 검출기를 생각하고 추적 시스템을 보증합니다. 이 모든 단계는 문서화됩니다. 각 조정은 기록됩니다. 각 측정은 이전 측정과 비교됩니다. 이 느리고 세심한 작업은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필요합니다. 정확성은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적색 편이 표가 모니터에 스크롤됩니다. 열은 파장, 라인 아이디 및 측정된 이동을 나열합니다. 분석가들은 조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스펙트럼 특징을 통해 거리를 확인합니다. 자는 원자가 항상 생성하는 라인에서 구축됩니다. 동일한 서명이 나타나며 팽창에 의해서만 늘어납니다. 이 늘어남에서 나중은 먼 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측정됩니다. 모델 피팅이 비교되고 잔차는 신중한 맥락에서 유지됩니다. 불확실성은 결함이 아니라 측정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경계는 변하지 않는 곡선으로 먼저 주목됩니다. 각 스펙트럼 라인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소의 라이만 알파 라인, 산소의 금지 라인, 칼슘의 H와 K 라인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주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파장은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그런 다음 천문학자들은 같은 라인을 먼 은하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라인이 이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긴 파장으로, 즉 빨간색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적색 편의는 우주 팽창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마이크로파, 하늘 지도가 느린 투영으로 회전합니다. 작은 온도 변동이 보정된 단위로 표시됩니다. 팀들은 정령층이 제거된 후 패턴을 확인합니다. 먼지와 싱크로트론 방출이 신중하게 모델링되고 빼집니다. 남은 신호는 주파수와 장비 전반에 걸쳐 확인됩니다. 초기 우주는 희미하고 균일한 기준선으로 계속 보입니다. 지도는 공간의 가장자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빛이 여전히 전달하는 시간 속의 표면을 보여줍니다. 경계는 복사에 부드럽게 쓰여진 날짜일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는 정확하게 측정됩니다. 그것은 약 2.725 켈빈입니다. 이 숫자는 여러 위성과 지상 기반 실험에 걸쳐 확인되었습니다. 지오비 위성은 1990년대 초에 첫 번째 정밀 측정을 했습니다. WMAP는 2000년대에 이를 정제했습니다. 플랑크는 2010년대에 더욱 개선했습니다. 각 미션은 이전 미션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각 미션은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숫자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스펙트럼이 좁은 색상 밴드로 분할됩니다. 흡수선이 부드러운 연속체에서 얇은 절단으로 나타납니다. 관찰자들은 그것들을 알려진 원소 및 보정된 표준과 일치시킵니다. 각 라인은 오차 범위 내에서 거리 추정을 고정합니다. 각 마진은 기록되고 비교되며 반복 관측 전반에 걸쳐 추적됩니다. 정밀도는 속도가 아니라 일치에 의해 증가합니다. 카메라는 교차 확인에 느린 작업에 머뭅니다. 아무것도 빠르게 변하지 않지만 데이터 세트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측정된 인내심에서 하늘은 안정적인 문서가 됩니다. 분광법은 천문학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천문학자들이 거리를 측정하고 구성을 결정하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분광기는 빛을 구성 파장으로 분산시킵니다. 각 원소는 독특한 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헬륨은 다른 파장에서 방출합니다. 이러한 서명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과 은하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렌즈 필드가 화면에서 정지합니다. 호가 클러스터 주위를 구부리며 희미하지만 일관적입니다. 분석가들은 왜곡을 추적하여 질량 분포를 추론합니다. 보이는 물질은 구조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기하학과 반복된 통계를 통해 재구성됩니다. 공간은 경계선이 아니라 빛을 구부리는 방식으로 매핑됩니다. 이미지는 그림이자 측정으로 취급됩니다. 그것은 여러 파이프라인과 독립적인 감소를 통해 검증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방법이 꾸준히 유지될 때 기록됩니다. 중력 렌즈는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방출하지 않으므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을 구부립니다. 배경 은하의 왜곡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정형 클러스터의 암흑물질 분포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암흑물질이 우주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조사 카탈로그가 새로운 풍경이 됩니다. 좌표와 등급의 행이 조용한 재고처럼 스크롤됩니다. 교차 일치 루틴은 밤마다 어떤 객체가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검출 임계값은 확실성이 아니라 숫자로 명시됩니다. 카탈로그가 얇아지는 곳에서 관찰자들은 노출과 선택을 조정합니다. 가장자리는 종종 인내와 계측의 한계로 나타납니다. 카메라는 희미한 항목 위로 커서를 따라갑니다. 각 항목은 파일, 보정, 밤에 연결됩니다. 현대 우주론에서 존재는 종종 메타데이터로 보관됩니다. 현대 천문 조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스로한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수억 개의 천체를 카탈로그했습니다. DESI는 수천만 개의 스펙트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수십억 개의 은하를 이미징할 것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저장되고 처리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측정해야 합니다. 정형 지도가 질감으로 프레임을 덮습니다. 은하수의 평면이 먼지와 전파 방출로 밝아집니다. 분석가들은 영역을 마스킹하고 층을 모델링하고 빼기를 반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구조는 그 뒤에 볼 수 있는 것을 형성합니다. 경계는 때때로 지역 하늘 자체의 두께입니다. 거리는 가깝고 지속적인 것에 의해 숨겨질 수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제거된 정형은 데이터에 흉터를 남깁니다. 너무 부드럽게 제거된 정형은 오염을 남깁니다. 검증은 이러한 오류 사이의 조용한 균형입니다. 은하수는 우리의 시야에서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의 별, 가스 및 먼지는 배경 우주의 빛을 차단하고 산란시킵니다. 먼 우주를 연구하려면 천문학자들은 먼저 은하수의 기여를 모델링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것은 은하수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중한 통계적 방법을 요구합니다. 실험실 시연은 열이 고르게 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쪽이 온도에서 일치할 때까지 기울기가 사라집니다. 물리학자들은 동일한 규칙이 규모와 재료 전반에 걸쳐 유지된다고 언급합니다. 엔트로피는 분산의 척도로 소개됩니다. 이 용어는 측정 가능한 상태에 연결되어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에피소드의 먼 미래는 익숙한 물리 법칙으로 시작됩니다. 시청자는 끝이 종종 평탄화임을 봅니다. 그들은 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시간만 필요로 합니다. 시스템은 대조가 조용히 줄어드는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력학은 우주의 먼 미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력학의 제2법칙은 고립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척도입니다. 높은 엔트로피 상태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보다 더 무질서합니다.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그것의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에너지는 더 고르게 분포됩니다. 온도 차이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감소합니다. 서버렉이 유리문 뒤에서 윙윙거립니다. 하드 드라이브는 원시 프레임, 처리된 제품 및 로그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무결성 확인은 꾸준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반복으로 실행됩니다. 아카이브는 극적이지 않지만 경계의 의미를 보호합니다. 측정은 기록만큼만 내구성이 있습니다. 우주의 긴 이야기는 신중한 저장에 의해 고정됩니다. 카메라는 라벨, 날짜 및 보정 메모에 머뭅니다. 여기가 나중이 표류로부터 보호되는 곳입니다. 경계는 재방문할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저장은 현대 천문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측은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특정 하늘 구성은 결코 정확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는 신중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카이브는 미래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들은 데이터 형식이 폐기되더라도 데이터가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그들은 장기 보존을 위해 설계됩니다. 최종 샷은 밤하늘로 돌아갑니다. 시야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안내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관찰자들은 실행을 확인한 다음 조용히 돔을 닫습니다. 이 첫 번째 움직임에서는
미래가 영상으로 주장되지 않습니다. 현재만 긴급함 없이 측정되어 보여집니다. 긴 끝은 계속 반복되는 루틴으로 시작됩니다. 각 밤은 동일한 패턴을 따릅니다. 돔이 열립니다. 장비가 확인됩니다. 관측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돔이 닫힙니다. 그리고 다음 밤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루틴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조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꾸준한 루틴 위에 구축됩니다. 2018년 7월 플랑크 협력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파생된 최종 전체 미션 우주론적 매개 변수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장면은 천문대 돔이 아니라 지도, 마스크 및 주파수 채널의 시퀀스입니다. 먼지 모델이 적용되고 잔차가 검사되며 남은 신호는 전체 하늘에 걸쳐 보정된 온도장으로 취급됩니다. 플랑크의 매개 변수, 논문은 측정된 불확실성 내에서 공간적으로 평평한 람다 CDM 프레임워크와의 일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아카이브 논문이 이를 문서화합니다. 플랑크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2009년에 발사되었고 2013년까지 작동했습니다. 그것의 주요 임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온도와 편광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랑크는 9개의 다른 주파수에서 관측했습니다. 이 다중 주파수 접근 방식은 정형 방출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신호와 분리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최종 매개 변수 결과는 온도, 편광 및 렌즈 제품을 사용하여 우주의 초기 상태에 대한 통합 기준선을 제시했으며 별도로 그리고 조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정경 분리가 장식적인 작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이른 빛이 측정 가능하게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기록은 나중에 불일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훈련된 참조점을 설정했습니다. 팽창 속도 또는 암흑 에너지 행동에 대해 시작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는 우주의 특성을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허블 상수는 팽창 속도를 설명합니다. 물질 밀도 매개 변수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암흑 에너지 밀도 매개 변수는 얼마나 많은 암흑 에너지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플랑크는 이러한 모든 매개 변수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이전 측정보다 훨씬 더 정확했습니다. 플랑크 협력의 역할은 독립적인 팀이 재사용할 수 있는 게시된 매개 변수 분석과 함께 전천 다중 주파수 측정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션 및 아카이브, 인프라는 나중 분석가가 추적 가능성을 잃지 않고 대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도, 마스크 및 처리 선택을 저장함으로써 재현성을 지원했습니다. 조사의 프레임에서 이러한 기관은 우주의 긴 방향에 대한 모든 나중 논쟁 아래에 안정적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재현성은 과학 방법의 초석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결과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방법, 데이터 및 분석이 투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플랑크 협력은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원시 데이터, 처리된 지도 및 분석 코드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팀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주의 끝을 합의된 시작과 측정된 현재로 시작해야 하는 질문으로 취급합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신중합니다.
안정적인 배경지도, 작은 매개 변수 세트, 그리고 불확실성은 영구적인 동반자로 취급됩니다. 분석가들에게 플랑크 기록은 가장 먼 질문이 가장 이른 데이터가 내구성 있게 만들어질 때만 과학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긴 미래는 가장 이른 측정에 차분한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우주의 먼 미래를 예측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초기 우주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약 38만 년 된 때를 보여줍니다. 이 초기 조건을 알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설정되면 조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 즉 팽창 자체로 전환됩니다. 2024년 3월 네이사와 파트너 기관은 웹과 허블 측정이 우주거리 사다리를 교차 확인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하는 요약을 발표했으며 그 비교에서 팽창 속도, 퍼즐이 지속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지는 조용합니다. 밀집한 별밭, 신중하게 분리된 점 소스, 그리고 밀집한 은하에서 반복된 측광입니다. 작업은 검증 단계로 틀지어집니다. 측정 편향, 특히 혼잡이 초기 우주 추론과 지역 거리 사다리 값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에사 과학이 이를 확인합니다. 허블 긴장은 현대 우주론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허블 상수의 두 가지 독립적인 측정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냅니다. 한 측정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측정은 근처 초신성에서 비롯됩니다. 두 측정 모두 정밀하고 잘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사의 새로운 개발을 가져옵니다. 끝은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그 속도는 한 장비만으로 파생되지 않습니다. 에피소드는 기관이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서화함으로써 조사를 확장합니다. 재관측, 방법 비교 및 공개 문서를 통해 내러티브 폐쇄가 아닙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검증이 그것이 설명하는 규모와 동등한 시간을 요구한다는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의 후계자입니다. 그것은 2021년에 발사되었고 2022년에 과학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웹은 훨씬 더 크고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해상도와 더 큰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저고해선에서 관찰합니다. 이것은 먼지를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먼 은하를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나사의 웹 허블 교차 확인 작업 요약은 목적을 거리 사다리를 따라 신뢰성 테스트로 설명했으며 새로운 극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독립적인 보고 및 검토 기사는 허블 긴장이 역거리 사다리 방법을 포함하여 여러 앵커와 대안적 접근 방식을 통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계속 문서화했습니다. 시안 쿠리에가 이를 확인합니다. 거리 사다리는 우주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각 단계가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차입니다. 이것은 근처 별까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이들의 밝기는 그들의 맥동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하형 초신성입니다. 이것들은 알려진 고유 밝기를 가진 표준 촛불입니다. 데이터 세트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자들은 분쟁이 팽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퍼센트 수준의 정밀도에서 어떤 방법이 불확실성 예산을 지배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관찰했습니다. 네이사와 유럽 우주국 커뮤니케이션은 웹 허블 비교를 거리 사다리 내의 교정 및 신뢰성 확인으로 틀지었으며 참신함보다는 반복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강조를 보여줍니다. 체계적 오류는 천문학적 측정의 주요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무작위가 아닌 오류입니다. 그들은 측정 방법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은 체계적 오류입니다. 별들이 함께 너무 가까우면 그들의 빛이 혼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된 밝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웹의 더 높은 해상도는 이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립적인 과학 매체 및 검토 요약은 동료 검토 진전을 절차적 언어로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측정되었는지, 어떻게 교차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체계가 좁혀지고 있는지입니다. 조사의 렌즈에서 이러한 역할은 기울기의 운명, 즉 팽창하는 우주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분산되는지가 엄격한 관측 제약에 측정된 속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측정된 불확실성의 꾸준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그것은 미해결 매개 변수가 드라마로 취급되지 않고 워크플로로 취급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재관측, 대안적 교정 및 무엇이 수용 가능한 설명으로 간주되는지의 점진적 강화입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현재 속도가 여전히 교차 확인되고 있을 때 대규모 예측이 보수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증은 종종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느린 움직임입니다. 과학은 자기 수정적입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면 오래된 이론이 업데이트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선됩니다. 허블 긴장은 이 과정의 좋은 예입니다. 불일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들은 방법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은 해결책을 향해 나아갑니다. 속도 측정이 정제됨에 따라 광역 조사는 증거의 규모를 확장합니다. 2024년 4월 DSI의 첫 해 우주론 논문이 조정된 결과 사이클의 일부로 발표되었으며 여러 추적자와 적색편이 구간에 걸친 중입자 음향 진동 측정을 설명했습니다. 한 논문은 0.1Z42에 걸쳐 600만 개 이상의 은하와 객체를 사용한 중입자 음향 진동 결과를 설명했으며 음향 지평선에 대한 거리 및 팽창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아카이브 논문이 이를 문서화합니다. DSI는 암흑 에너지 분광 장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애리조나의 키트피크 국립천문대에 위치한 지상 기반 망원경입니다. DSI의 목표는 수천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매핑하고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공개 보고 및 기관 요약은 유클리드의 첫 번째 주요 데이터 세트 릴리스를 설명했으며 더 큰 아틀라스를 향한 초기 단계로 틀지었고 수백만 개의 은하가 이미 이미징되었으며 초기 분석을 위해 카탈로그 제품이 릴리스되었습니다. 로이터가 이를 확인합니다. 유클리드는 유럽 우주국의 우주 망원경입니다. 그것은 2023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유클리드의 임무는 암흑 우주를 매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억 개 이상의 은하를 이미징할 것입니다. 그것은 중력 렌즈와 은하 클러스터링을 연구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새로운 조사 전환을 소개합니다. 우주의 미래는 지역 사다리와 초기 배경 지도뿐만 아니라 규모로 측정된 광역 구조에 의해 제약됩니다. 조사는 조사기관이 끝 질문을 기하학과 통계로 취급하는 방법, 즉 거리 스케일, 클러스터링, 서명 및 렌즈 카탈로그로 취급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깊어집니다. 선언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우주 지도가 꾸준한 증분으로 성장하는 방법의 첫 번째 조용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중입자 음향 진동은 우주의 표준자입니다. 그들은 초기 우주의 음패에서 비롯됩니다. 빅뱅 후 우주는 뜨겁고 밀집된 플라즈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압력파가 이 플라즈마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우주가 냉각되고 투명해졌을 때 이 파동은 물질 분포에 각인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각인을 은하의 분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DC의 2024년 중입자 음향 진동 논문은 여러 추적제에 걸친 강력한 측정을 설명했으며 조사를 사진 경계가 아니라 통계적 자로 제시했습니다. DC의 1년차 결과에 대한 더 넓은 문서는 릴리스를 여러 기술 논문과 가이드가 지원하는 조정된 증거 패키지로 틀지었습니다. 유클리드의 2025년 3월 데이터 세트 릴리스는 우주론적 조사의 첫 번째 엿보기로 공개적으로 설명되었으며 초기 카탈로그와 강한 렌즈 후보가 즉각적인 검증 대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규모 조사는 현대 우주론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통계적 힘을 제공합니다. 소수의 은하만으로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개의 은하로는 할 수 있습니다. 큰 숫자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무작위 오류는 평균화됩니다. 그리고 실제 신호가 나타납니다. DSI 협력은 측정 컨소시엄으로 기능했으며 반복된 분광 관측을 거리 제약과 통계적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중입자 음향 진동이 초기 우주 물리학에 연결된 표준 스케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했으며 문자 그대로의 가장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시작을 나중 팽창에 연결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미션 및 관련 협력 매체는 초기 릴리스를 조사 검증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지 품질, 렌즈 기능 및 카탈로그 신뢰성을 전천 규모가 도착하기 전에 입증했습니다. 공개 보고는 초기 데이터 세트를 최종 목표의 일부로 설명했으며 프로세스와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과학 협력은 현대 천문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기관이나 연구자가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수백 또는 수천 명의 과학자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DSI 협력은 수백 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협력은 훨씬 더 큽니다. 이러한 협력은 조직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작업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결과는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주의 장기 조용함을 측정된 기하학과 대규모 구조의 결과로 취급합니다. 그것은 증거 축적을 차분한 지도 제작으로 보여줍니다. 지도가 확장되고 자가 확인되며 제약이 천천히 강화됩니다. 분석가들에게 에피소드는 중간 범위 우주 역사가 독립적인 방법으로 측정될 때 장기 미래 시나리오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미래 예측은
다른 자들이 같은 거리에 동의할 때 인정됩니다. 구조가 규모로 매핑되면 조사는 끝의 물리적 의미로 돌아갑니다. 2025년 후반 우주론 업데이트는 대규모 조사, 초기 우주 기준선 및 교차 확인된 거리 측정이 우주의 팽창 역사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계속 요약했습니다. 이미지는 꾸준합니다. 카탈로그, 상관 함수 및 장기 곡선으로 렌더링된 동일한 하늘입니다. 조사자들은 최종 상태를 사라짐이 아니라 여력학으로 설명된 방향으로 취급합니다. 에너지 분산과 사용 가능한 기울기의 감소입니다. 측정된 팽창 행동과 알려진 항성 수명 주기와 쌍을 이룹니다. 열죽음의 개념은 빅토리아 시대 물리학자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여력학의 제2법칙이 우주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면 우주는 결국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온도 차이가 사라질 것입니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열죽음입니다. 조사자들은 우주 시간에 걸친 별 형성의 측정 가능한 감소를 더 적은 발광 소스에 대한 장기 기대와 연결하며 증거가 고립된 이미지가 아니라 조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블랙홀과 지평선을 확인된 관측을 통해 알려진 장수 시스템으로 취급합니다. 역학, 렌즈 및 중력파 기록입니다. 증발 시간 척도는 이론적으로 남아있으며 크기의 순서로 명시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입니다. 그들은 열죽음을 감소된 기울기에 의해 정의된 여력학적 종점으로 틀 지으며 물질의 부재나 법칙의 지우기가 아닙니다. 별 형성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조사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우주는 과거에 더 많은 별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별 형성 속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스가 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은 유한합니다. DC 및 유클리드와 같은 조사 협력과 우주 미션은 장기 미래 추론을 측정 가능한 구조에 고정시키는 중간 역사 지도를 제공합니다. 플랑크 시대 기준선은 나중 데이터 세트가 연결되지 않은 스냅샷이 아니라 진화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초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사 및 유럽우주국 커뮤니케이션이 설명한 거리 사다리 교차 확인 작업은 기관이 장기 예측에서 속도 추정을 사용하기 전에 체계적 표류를 방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과학은 누적적입니다. 각 새로운 발견은 이전 발견 위에 구축됩니다. 플랑크는 WMAP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WMAP는 COB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DESI는 이전 조사 위에 구축됩니다. 유클리드는 허블 위에 구축됩니다. 웹은 허블 위에 구축됩니다. 각 세대의 장비는 더 나아집니다. 각 세대의 과학자들은 더 많이 배웁니다. 마감 분위기는 절제되고 절차적입니다. 에피소드는 우주의 끝을 일반 프로세스의 한계 사례로 취급합니다. 팽창, 냉각, 항성 연료 소비 및 엔트로피 증가입니다. 분석가들에게 그것은 규모에 대한 연구가 됩니다. 신중한 정의가 엄청난 시간 척도를 내러티브 과장으로부터 어떻게 유지하는지입니다. 분산의 조용한 산술에서 시스템은 대조를 천천히 이름으로써 어떻게 견디는지 드러냅니다. 시간 척도는 중요합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입니다. 태양은 약 46억 년입니다. 지구는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인간은 수십만 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문명은 수천 년입니다. 과학은 수백 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수십 년입니다. 우주의 먼 미래는 이 모든 시간 척도를 왜소하게 만듭니다. 넓은 시야가 은하의 나선팔을 보여줍니다. 먼지 차선이 별빛에 대한 어두운 실처럼 나타납니다. 관찰자들은 새로운 별이 여전히 형성되는 곳에서 적외선 밝기를 기록합니다. 별 형성은 장비가 비교할 수 있는 추적제에 의해 정량화됩니다. 속도는 거리와 적색 편의에서 구축된 타임라인에 배치됩니다. 조사 전반에 걸쳐 추세는 점진적인 감소를 가리킵니다. 은하는 지금 밝게 유지되지만 그 연료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는 사용되고 가열되고 분산되며 때로는 잠겨 있습니다. 긴 규모에서 풍부함은 변화하는 조건이 됩니다. 은하는 별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들은 가스를 포함하며 대부분 수소입니다. 중력해서 이 가스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충분히 밀집하고 충분히 뜨거워지면 핵융합이 점화됩니다.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가스가 소진됩니다. 일부는 별로 전환됩니다. 일부는 초신성에 의해 날려갑니다. 일부는 블랙홀로 떨어집니다. 별 클러스터가 꾸준한 노출로 촬영됩니다. 색등급 다이어그램이 측정된 빛에서 플롯됩니다. 나이는 별이 주계열에 앉아있는 곳에 의해 확인됩니다. 거대한 별은 더 적지만 그들은 더 빠르게 타오릅니다. 저질량 별은 흔하며 그들의 수명은 깁니다. 우주는 단순히 산출을 통해 느린 것을 선호합니다. 카메라는 세밀한 세부 사항으로 한 적색 외성을 봅니다. 그것의 빛은 빠른 변화 없이 꾸준하고 겸손합니다. 일부 미래는 찬란함이 아니라 지속성에 의해 쓰여집니다. 별의 수명은 그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별은 빠르게 삽니다. 그들은 연료를 빠르게 소비합니다. 수백만 년 후 그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중간 크기의 별, 우리 태양과 같은 수십억 년 동안 살아갑니다. 작은 별, 적색, 외성, 수조 년 동안 살아갑니다.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초신성 잔해가 희미한 껍질로 팽창합니다. 필라멘트가 반복된 이미징을 통해 측정된 협대역에서 빛납니다. 팽창 속도가 추적되고 이전 기록과 비교됩니다. 에너지 방출은 우주 시간에 비해 짧습니다. 그것의 여파는 천천히 얇아지는 구조입니다. 밝은 끝조차도 나중 프레임에서 조용한 잔재가 됩니다. 내레이터는 광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측정 가능한 팽창과 냉각만 언급됩니다. 시간은 사건을 흡수하고 길고 얇은 흔적만 남깁니다. 초신성은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적인 사건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들은 전체 은하만큼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밝기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후 그들은 흐려집니다. 그들이 남기는 것은 팽창하는 가스와 먼지의 껍질입니다. 이 잔해는 수천 년 동안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사라집니다. 항성 스펙트럼의 시퀀스가 스크롤됩니다. 선은 온도와 구성으로 이동하며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분류는 차분하고 반복 가능한 인구조사의 형태가 됩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인구는 은하 전반에 걸쳐 추론됩니다. 개수는 다른 시대에 어떤 별이 지배하는지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명이 짧은 별은 보이는 하늘에 덜 기여합니다. 카메라는 질량별 수명 차트에 머뭅니다. 스케일은
인간 언어를 편안하게 넘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남에서 우주의 속도는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항성 인구는 은하의 역사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젊은 은하는 많은 거대한 푸른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은하는 주로 작고 붉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색상과 밝기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별 형성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 별들이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운이 젊은 별의 영향 아래 빛납니다. 이온화된 가스는 자외선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에서 빛납니다. 관찰자들은 안정적인 스펙트럼에서 성운의 방출선을 확인합니다. 더 적은 거대한 별이 태어남에 따라 더 적은 성운이 밝게 빛납니다. 가스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조명은 선택적인 됩니다. 빛은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점화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드물어집니다. 조용한 펜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가스를 따라갑니다. 구름은 존재하지만 덜 보입니다. 일부 변화는 손실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의 이동입니다. 성운은 별 형성의 보유권입니다. 그들은 가스와 먼지의 큰 구름입니다. 근처의 별에서 오는 자외선은 가스를 이온화합니다. 이온화된 가스는 특징적인 색상으로 빛납니다. 가장 유명한 성운 중 하나는 오리온 성운입니다. 그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활발한 별 형성 영역입니다. 은하의 가스 저장소가 전파로 매핑됩니다. 수소 방출이 넓고 희미한 구조로 나타납니다. 분석가들은 질량 추정을 측정하고 환경 전반에 걸쳐 비교합니다. 가스는 새로운 별의 원료입니다. 그것이 가열되거나 방출되거나 소비될 때 창조는 느려집니다. 빛의 미래는 연료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는 가장자리에서 더 얇아지는 지도를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공급은 무한하지 않고 단지 순환할 뿐입니다. 느린 고갈에서 하늘의 질감은 단순화됩니다. 중성수소는 21cm 선에서 전파를 방출합니다. 이 방출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21cm 관측은 은하의 가스 함량을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가스는 미래의 별 형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하에 더 많은 가스가 있을수록 더 많은 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소진되면 별 형성이 중단됩니다. 백색 외성이 밀집한 시야에서 희미한 점으로 표시됩니다. 그것의 색상이 측정되고 온도가 추론됩니다. 냉각 곡선이 알려진 나이에 대해 플롯됩니다. 백색 외성은 핵융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장된 열을 방출하고 꾸준히 차가워집니다. 그들의 미래는 극적이지 않고 단지 깁니다. 근접 샷이 희미한 별의 꾸준한 위치에 머뭅니다. 그것은 작고 조용하고 완고하게 존재합니다. 일부 끝은 안정성을 닮을 만큼 충분히 느립니다. 백색 외성은 죽은 별의 잔해입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연료를 다 소진하면 그것은 외부층을 날려보냅니다. 남은 것은 핵입니다. 이 핵이 백색 외성입니다. 그것은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각설탕 크기의 백색 외성 물질은 약 1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백색 외성은 더 이상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각됩니다. 펄서 타이밍 차트가 균등하게 간격을 둔 피크로 나타납니다. 전파 펄스가 수년에 걸쳐 측정된
규칙성으로 도착합니다. 보정은 움직임, 매체 및 장비 지연을 설명합니다. 객체는 존재이지만 시간을 유지합니다. 그것의 리듬은 다른 측정을 위한 교정 도구로 사용됩니다. 쇠퇴 중에도 일부 시스템은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카메라는 소리로 번역된 부드러운 펄스를 듣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단지 미터입니다. 냉각되는 우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리듬은 조용한 앵커가 됩니다. 펄서는 회전하는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의 초신성 폭발 후 남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들은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빔으로 복사를 방출합니다. 별이 회전함에 따라 빔은 하늘을 가로질러 스윕합니다. 지구가 빔 경로에 있으면 우리는 펄스를 봅니다. 지역 그룹 지도가 어두운 화면에 투영됩니다. 결합된 은하가 중력에 의해 연결된 노드로 표시됩니다. 더 먼 시스템까지의 거리는 밖으로 팽창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우주는 팽창하지만 모든 구조가 똑같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중력은 더 넓은 직물이 늘어나는 동안 섬을 함께 유지합니다. 보이는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격리가 증가합니다. 내레이터는 분리가 부드러울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지평선은 항상 벽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접촉을 넘어 성장하는 거리입니다. 지역 그룹은 은하수가 속한 은하들의 작은 집합입니다. 그것은 약 50개의 은하를 포함합니다. 가장 큰 것은 안드로메다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은 은하수입니다. 세 번째로 큰 것은 삼각형자리 은하입니다. 이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들은 우주 팽창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빛나는 하늘에서 닫힙니다. 별은 현재 프레임에서 풍부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기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적은 새로운 별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여러 추적자와 방법을 통해 확인됩니다. 단일 이미지가 그것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카이브가 전달합니다. 긴 규모에서 빛은 더 드문 종류의 사건이 됩니다. 우주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은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명확합니다. 별 형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소진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차가운 세계가 반사된 별빛으로 표시됩니다. 그것의 표면은 낮은 열 방출로 모델링됩니다. 온도는 평형 계산과 측정된 알베도에서 추정됩니다. 발광 소스가 얇아짐에 따라 외부 가열은 희박해집니다. 저장된 열은 갱신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라집니다. 많은 세계는 과거의 따뜻함을 기록하는 조용한 방사체가 됩니다. 카메라는 희미한 하늘 아래 수평선에 머뭅니다. 아무것도 빠르게 변하지 않으며 그것이 요점입니다. 미래는 종종 균형으로의 느린 정착입니다. 행성은 별에서 열을 받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에서 열을 받습니다. 이 열이 우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날씨를 주도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외부 가열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냉각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변 공간과 같은 온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갈색 외성이 적외선 조사 영상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반복된 관측과 고유 운동을 통해 확인됩니다. 스펙트럼 서명은 그들을 차갑고 아항성 객체로 식별합니다. 그들은 결코 완전한 수소 핵융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차 냉각되는 희미한 물체로 지속됩니다. 일부 생존자는 처음부터 밝지 않았습니다. 근접 샷은 검출기 노이즈에 대한 희미한 방출을 보여줍니다. 객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성에 의해 검증됩니다. 후기 시대에 검출은 인내의 형태가 됩니다. 갈색 외성은 별과 행성 사이입니다. 그들은 별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성보다 더 큽니다. 그들은 완전한 수소, 핵융합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일부는 중수소를 연소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갈색 외성은 단지 냉각됩니다. 그들은 형성 중에 획득한 열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별 클러스터가 시뮬레이션과 아카이브에서 분산됩니다. 오래된 사진판이 현대 천체 측정과 비교됩니다. 구성원들은 그들의 위치가 천천히 분리되면서 추정됩니다.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만남은 더 드물어집니다. 클러스터의 일관성은 단일 순간 없이 더 넓은 시야로 사라집니다. 카메라는 전후 정렬을 보여줍니다. 움직임은 작지만 누적적입니다. 시간은 한 번에 밀리미터씩 시스템을 변화시킵니다. 별 클러스터는 중력에 의해 결합된 별들의 그룹입니다. 그들은 함께 형성됩니다. 그들은 함께 나이가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들은 클러스터를 떠납니다. 일부는 다른 별과의 만남에 의해 튕겨져 나갑니다. 일부는 단순히 표류합니다. 수십억 년 후 클러스터는 분산됩니다. 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룹으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은하의 밝기, 프로파일이 선을 따라 측정됩니다. 중심은 더 밀집되어 있고 외관은 더 확산되어 있습니다. 항성 인구는 색상 기울기에서 추론됩니다. 장기적으로 은하는 나이가 듭니다. 밝은 젊은 별은 더 희미하고 오래된 인구로 대체됩니다. 빛은 더 꾸준하고 더 약한 출력으로 이동합니다. 느린 펜이 코어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외부 영역은 얇고 조용해 보입니다. 노화 구조에서 주변부는 첫 번째 차분함이 됩니다. 은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젊은 은하는 맑고 푸릅니다. 그들은 활발한 별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은하는 희미하고 밝습니다. 그들의 별 형성은 느립니다. 색상의 변화는 항성 인구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거대한 푸른 별은 수명이 짧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죽습니다. 작은 붉은 별은 수명이 깁니다. 그들은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은하는 주로 작고 붉은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색 외성의 시야가 냉각 시퀀스로 플롯됩니다. 곡선은 부드럽고 모델과 관측에 의해 지원됩니다. 온도 감소는 긴 하강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객체에는 새로운 연료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라짐이 아니라 냉각에 의해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역사는 사라지는 열에 인코딩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는 별보다 차트에 더 머뭅니다. 기록이 여기서 진정한 이미지입니다. 후기 시간에 증거는 종종 선처럼 보입니다. 백색,
외성 생각은 잘 이해됩니다. 그것은 열역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백색 외성은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너지를 복사로 방출합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이름에 따라 그것은 생각됩니다. 냉각 속도는 그것의 구성과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백색 외성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X선 타이밍과 전파 펄스를 통해 표시됩니다. 스핀다운 속도는 수년에 걸친 약간의 변화로 측정됩니다. 자기장은 일관된 물리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추론됩니다. 그들은 얇은 우주에서 밀집한 물질의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되고 스핀다운하고 지속됩니다. 잔재조차도 추적할 수 있는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샷은 펄스가 계속해서 도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듬에는 끝을 암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연속성은 증거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천천히 스핀다운 됩니다. 그들이 회전함에 따라 그들은 에너지를 복사로 방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회전을 느리게 합니다. 스핀다운은 매우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천문학자들은 펄스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측정은 중성자별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간 매체가 프레임에서 얇아집니다. 확산 가스는 강한 조명 없이 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방출선은 에너지 소스가 감소함에 따라 약해집니다. 물질은 남아있지만 가시성은 변합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 채널에서 어두워집니다. 경계는 질량의 손실이 아니라 조명의 손실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별빛의 광선에서 표류하는 먼지를 봅니다. 광선이 약해지면 먼지는 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기록은 시각에서 추론으로 이동합니다. 성간 매체는 별 사이의 물질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가스이며 일부 먼지입니다. 이 물질은 매우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별 형성을 위한 원료입니다. 그것은 또한 별빛과 상호작용합니다. 그것은 빛을 흡수하고 산란시킵니다. 그것은 특정 파장에서 방출합니다. 성간 매체를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진화에 대해 배웁니다. 배경 복사가 타임라인에서 적색 편이 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파장은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늘어납니다. 광자당 에너지는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감소합니다. 오래된 빛은 더 차가운 빛이 됩니다. 신호가 노이즈로 가라앉으면서 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주는 계속 말하지만 더 길고 조용한 파장으로 말합니다. 스펙트로그램이 저주파 끝으로 사라집니다. 선은 계속되지만 더 얇습니다. 일부 침묵은 단지 레지스터의 변화일 뿐입니다. 적색 편의는 우주 팽창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안을 이동하는 빛도 늘어납니다. 파장은 증가합니다. 주파수는 감소합니다.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약 3000 켈빈의 온도로 방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그것은 적색 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의 온도는 약 2.7 켈빈입니다. 미래에 그것은 더욱 적색 편이 될 것입니다. 지역 중력 역학은 촬영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궤도는 지속되고 조석 상호작용은 계속되며
궤적은 계산 가능하게 유지됩니다. 천체 측정은 긴 기준선에 걸친 작은 이동으로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라도 기하학은 계속됩니다. 우주는 조용해지더라도 합법적으로 유지됩니다. 움직임은 광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카메라는 느린 궤도 다이어그램에 머뭅니다. 원이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반복됩니다. 일부 시스템은 같은 움직임을 반복함으로써 견딥니다. 중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행성은 여전히 별 주위를 궤도합니다. 달은 여전히 행성 주위를 궤도합니다. 별은 여전히 은하 주위를 궤도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주가 어두워질 때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부분은 감소된 스카이라인으로 닫힙니다. 별밭은 평범해 보이지만 나레이션은 변했습니다. 기록은 이제 신생빛보다 더 많은 잔재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측 전반에 걸쳐 문서화된 점진적인 교체입니다. 긴 시간에 우주는 그것을 알리지 않고 단순화됩니다. 우주의 나이에 따라 그것의 구성은 변합니다. 초기에 그것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었습니다. 별들이 형성되고 진화함에 따라 그들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초신성에서 이러한 원소를 우주로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속이 풍부해졌습니다. 미래에 별 형성이 느려짐에 따라 새로운 원소의 생산도 느려질 것입니다. 강착 원반이 어두운 중심 주위를 돕니다. 밝기는 스펙트럼으로 측정된 내부 영역을 향해 증가합니다. 변동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곡선의 변화로 기록됩니다. 블랙홀은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의해 확인됩니다. 궤도, 제트 및 복사 패턴이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존재는 직접 표면이 아니라 효과를 통해 추적됩니다. 카메라는 원반의 느린 움직임에 꾸준히 머뭅니다. 중심은 정의상 특징이 없습니다. 일부 경계는 검색할 수 없는 것에 의해 정의됩니다. 블랙홀은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력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면 그것은 가열됩니다. 그것은 X선과 다른 복사를 방출합니다. 별이 블랙홀 주위를 궤도하면 그들의 움직임은 블랙홀의 질량을 드러냅니다. 2019년에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블랙홀의 첫 번째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 주변의 밝은 물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력파 신호가 화면을 가로질러 스크롤됩니다. 칩이 주파수에서 상승한 다음 끝납니다. 독립적인 검출기가 불확실성 내에서 타이밍과 모양을 확인합니다. 사건은 멀지만 측정 가능한 변형으로 기록됩니다. 질량은 일치하는 템플릿과 모델에서 추론됩니다. 블랙홀은 조용히 합쳐지면 숫자를 발자국으로 남깁니다. 카메라는 같은 타임 스탬프를 확인하는 운영자를 보여줍니다. 일치가 여기서 보이는 행동입니다. 현대 천문학에서 확인은 종종 조정처럼 보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파문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체가 가속될 때 생성됩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질 때 그들은 강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이 파동은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들이 지구에 도달할 때 그들은 시공간을 약간 느리고 압축합니다.
이 효과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리고 및 밀고와 같은 검출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항성 운동에서 추론됩니다. 은하 중심 근처의 별들은 빡빡하고 반복적인 궤도를 추적합니다. 위치는 수년에 걸쳐 측정되고 질량이 파생됩니다. 움직임은 차분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적입니다. 블랙홀의 규모는 역학에 의해 확인됩니다. 가장 큰 엔진은 가장 작은 움직이는 점을 통해 알려줍니다. 느린 샷이 근일점으로 돌아가는 별을 따라갑니다. 곡선은 중력에 충실하게 반복됩니다. 일부 증거는 단순히 일정에 따라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타리웃 A라고 불립니다. 그것의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위를 궤도하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의 궤도는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추적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블랙홀의 질량을 매우 정밀하게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Z가 전파 및 X선 이미지에서 얇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정렬은 긴 관측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밝기 변동은 강착 흐름의 변화로 문서화됩니다. Z는 공급 기하학 및 자기 구조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기 시대에 더 적은 시스템이 그들을 꾸준히 공급합니다. 카메라는 Z를 따라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선이 약해지고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일시적입니다. Z는 블랙홀 강착 원반에서 방출됩니다. 그들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물질을 발사합니다. 이 물질은 강한 복사를 방출합니다. Z는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적인 현상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료 공급에 의존합니다. 물질이 블랙홀로 흐르지 않으면 Z는 사라집니다. 은하가 나이가 들매 따라 급여가 느려집니다. 가스 유입이 모델링되고 관측된 활동과 비교됩니다. 활동은하 핵 이 적색 편의와 환경 전반에 걸쳐 계산됩니다. 연료가 부족할 때 활동이 감소합니다. 블랙홀은 남아있지만 그 주위의 빛은 사라집니다. 지속성은 가시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샷은 광학 빛에서 비활성 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멀리서 평범해 보입니다. 일부 강력한 시스템은 공급이 끝나면 조용해집니다. 활동 은하핵은 블랙홀이 활발하게 강착하는 은하입니다. 그들은 매우 밝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모든 은하가 활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하는 조용합니다. 그들의 중심 블랙홀은 휴면 상태입니다. 활동과 비활동 사이의 차이는 연료 공급입니다. 가스가 블랙홀로 흐르면 그것은 활성화됩니다. 흐름이 멈추면 그것은 조용해집니다. 증발이 칠판의 이론적 시계로 나타납니다. 방정식이 천천히 쓰여지고 보이는 채로 남겨집니다. 개념은 영상이 아니라 계산으로 틀지어집니다. 호킹 복사는 장기 효과로 논의됩니다. 시간, 척도는 크기의 순서로 명시됩니다. 미래는 물리적 원리에 근거한 산술로 취급됩니다. 카메라는 분필 가루와 보드에 머뭅니다. 장면은 단순하고 통제되어 있습니다. 일부 끝은 가능한 테스트를 기다리는 숫자로 존재합니다. 호킹 복사는 스티븐 호킹이
1974년에 예측한 이론적 효과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빈 공간조차도 입자 반입자 쌍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끓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서 이러한 쌍 중 하나는 블랙홀로 떨어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탈출하는 입자는 호킹 복사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블랙홀이 질량을 잃게 합니다. 모델에서 작은 블랙홀이 더 빨리 끝납니다. 그래프는 질량에 따라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곡선은 극적인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효과가 유지되면 가장 가벼운 블랙홀이 먼저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은 방대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후기 시대에 거대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느린 펜이 곡선을 먼 값으로 따라갑니다. 축 라벨이 선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규모는 곧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변경합니다. 호킹 복사의 시간, 척도는 엄청납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은 약 10의 67승년 후에 증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현재 나이보다 훨씬 오래입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의 경우 호킹 복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블랙홀은 증발할 것입니다. 정보는 광경이 아니라 회계가 됩니다. 논문이 넘어가고 세미나실이 조용하게 유지되며 정의가 반복됩니다. 용어는 정확하게 취급됩니다. 엔트로피, 지평선, 상태 및 복사입니다. 내러티브는 해결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관이 미해결 질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록합니다. 주의는 효과를 위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카메라는 초안의 여백 메모에 일시 정지합니다. 수정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신중한 과학에서 경계는 드라마 없이 수정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이론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랙홀이 증발하면 정보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호킹 복사에 인코딩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평선에 저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정보가 손실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구조가 영향력에서 사라짐에 따라 하늘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복사가 적색 편이 되고 밝은 소스는 더 드물어집니다. 노이즈 플로어는 많은 장비에서 신호에 비해 상승합니다. 이것은 단일 프레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 가능한 대조의 느린 감소입니다. 우주는 부재하지 않고 읽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샷은 기준선 근처의 검출기 추적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신호가 남아있으며 거의 분리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경계는 신호와 노이즈 사이의 선입니다.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늘은 더 어둡습니다. 신호는 더 약합니다. 노이즈는 더 강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과 같은 증거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너무 희미해서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 은하는 관측 가능한 우주를 넘어 물러날 것입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원반 없이 어두운 중심에서 닫힙니다. 강착이 진정되었고 주변 빛은 최소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사실로 지속됩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궤도, 파동 및 물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것은 가시 스펙트럼에서 덜합니다. 후기 시간에 지구력은 조용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객체 중 일부일 것입니다. 별은 죽습니다. 백색 외성은 냉각됩니다. 중성자별은 스핀다운됩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지속됩니다. 그들은 호킹 복사를 통해 매우 천천히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블랙홀의 경우 이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이 깁니다. 우주의 매우 먼 미래에 블랙홀은 남아있는 주요 개체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열 기울기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차이가 무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두 영역이 균등해집니다. 시연은 평범하고 규칙은 보편적입니다. 열죽음은 사용 가능한 기울기의 한계로 소개됩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부족하고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카메라는 최종 거의 균일한 상태에 머뭅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미래는 감소된 대조에 의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열역학적 평형은 모든 부분이 같은 온도인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사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높은 압력과 낮은 압력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없으면 일이 수행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정적입니다. 엔트로피는 안정적인 정의를 통해 설명됩니다. 실험실 시스템은 분산, 혼합 및 평형을 보여줍니다. 우주 모델은 신중한 제약으로 동일한 추론을 확장합니다. 내레이션은 측정 가능한 언어의 근거를 유지합니다. 더 높은 엔트로피는 더 적은 접근 가능한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미래는 장면이 아니라 경향으로 틀지어집니다. 느린 샷은 컨테이너를 고르게 채우는 가스를 보여줍니다. 힘은 보이지 않고 단지 통계적 정착만 보입니다. 일부 끝은 단순한 확산처럼 보입니다. 엔트로피는 통계적 개념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가능한 미시 상태에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엔트로피는 많은 가능한 배열을 의미합니다. 낮은 엔트로피는 적은 배열을 의미합니다. 고립된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진화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역학의 제2법칙입니다. 별 형성의 타임라인이 낮은 값으로 좁아집니다. 속도는 우주 거리에 걸친 은하 조사에서 추론됩니다. 곡선은 날카로운 단절 없이 감소합니다. 별 탄생이 느려짐에 따라 우주의 주요 광원이 얇아집니다. 기존 별은 계속되지만 갱신은 덜 빈번해집니다. 하늘은 붕괴가 아니라 교체에 의해 변합니다. 카메라는 더 적은 밝은 매듭이 있는 넓은 시야에 머뭅니다. 패턴은 남아있지만 단지 억제되었을 뿐입니다. 시간은 구조를 그대로 두면서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별 형성의 역사는 조사를 통해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약 100억 년 전에 별 형성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속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별 형성 속도는 정점의 약 3%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 미래에 별 형성은 거의 멈출 것입니다. 잔재 인구가 후기 재고를 지배합니다. 백색 외성은 냉각되고 중성자별은 스핀다운되며
갈색 외성은 지속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오늘날 스펙트럼과 타이밍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들의 미래는 확립된 물리학에서 외삽됩니다. 냉각과 붕괴는 느리고 측정 가능한 과정으로 취급됩니다. 후기 시간에 우주는 안정적인 잔재의 박물관이 됩니다. 조용한 샷은 아래로 계속되는 냉각 곡선을 보여줍니다. 하강계는 경보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일부 끝은 단순히 알려진 경사의 연속입니다. 먼 미래에 우주는 매우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별은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백색 외성, 중성자별 및 블랙홀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객체는 빛을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대부분 어두울 것입니다. 가끔 적색 외성만이 희미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차갑고 어두운 우주일 것입니다. 배경 복사가 더 긴 파장으로 늘어납니다. 광자는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적색 편의를 통해 에너지를 잃습니다. 과정은 팽창에 측정된 결과로 명시됩니다. 빛은 정형 노이즈에 대해 감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관찰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변경하지, 존재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관측 접근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장비 범위를 넘어 이동하는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동했습니다. 침묵은 소스와 센서 사이의 불일치일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계속 생각됩니다. 오늘날 그것의 온도는 약 2.7 켈빈입니다. 미래에 그것은 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우주가 2배로 팽창하면 온도는 절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너무 차가워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가 분리되는 동안 지역섬은 결합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룹의 은하는 중력에 의해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 너머 팽창은 분리를 증가시키고 접촉을 제한합니다. 지평선은 사건과 신호 사이의 관계로 취급됩니다. 관찰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은 그 관찰자의 증거밖에 남아 있습니다. 우주는 어떤 한 관점이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샷은 조사 깊이에서 사라지는 먼 은하를 보여줍니다. 같은 하늘이 카탈로그에서 덜 채워집니다. 밖은 아무것도 제거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주 가속이 계속되면 사건 지평선이 형성됩니다. 이 지평선 너머의 은하는 우리로부터 너무 빠르게 멀어져서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은하가 이 지평선을 넘어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역 그룹 밖에 모든 은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기울기가 평평해질 때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복잡한 과정은 에너지 흐름과 차이에 의존합니다. 차이가 드물어지면 지속된 구조는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판단이나 은유 없이 명시됩니다. 그것은 긴 시간에 적용된 여력학의 결과입니다. 우주는 구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지원하는 조건을 줄입니다. 카메라는 시뮬레이션에서 약간 느려지는 회전 시스템을 봅니다. 변화는 긴 숨을 내쉬는 것처럼 미묘합니다. 후기 시대에 움직임은 남아있지만 기회는 줄어듭니다. 생명은 에너지 기울기에 의존합니다. 지구에서 생명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로 유지됩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이 에너지를 포착합니다.
동물은 식물을 먹습니다. 모든 생명은 에너지 흐름에 의존합니다. 에너지 기울기가 사라지면 생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열죽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복잡한 과정의 끝입니다. 블랙홀은 많은 모델에서 장수 저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오늘날 역학과 파동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들의 먼 미래는 막대한 시간 척도로 계산으로 취급됩니다. 증발은 발생하는 경우 점진적인 것으로 설명됩니다. 초점은 정의되고 측정되며 일관된 것에 머뭅니다. 내러티브는 광경을 거부하고 방법과 함께 머뭅니다. 샷은 어두운 배경에 대해 검은 원반을 보여줍니다. 이제 빛이 그것을 둘러싸지 않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조용한 시야에서 조용한 질량으로 지속됩니다. 블랙홀의 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호킹 복사가 실제라면 모든 블랙홀은 결국 증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척도는 엄청납니다. 태양 질량 블랙홀의 경우 약 10의 67승년입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훨씬 더 깁니다. 이 숫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규모입니다. 최종 상태는 공허가 아니라 거의 균일성으로 표시됩니다. 물질은 차가운 잔재와 확산된 입자로 남아 있습니다. 복사는 늘어난 저에너지 배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이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변화가 희박해집니다. 우주는 계속 존재하지만 촬영할 수 있는 것을 덜 합니다. 열죽음은 역사를 쓰기 어려워지는 한계입니다. 카메라는 조용한 장비 위에 넓고 어두운 하늘에 머뭅니다. 희미한 윙윙 걸림이 녹음 장비에서 계속됩니다. 조용한 우주조차도 한 번에 하나의 꾸준한 추적으로 여전히 측정될 수 있습니다. 열죽음은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리 법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은 최소화됩니다. 모든 것이 평형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온도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일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우주입니다. 최종 폐쇄입니다. 단일 프레임은 우주의 사라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추세의 기록만이 희석과 평형을 향해 가리킵니다. 냉각과 분리의 느린 리듬에서 시스템은 그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드러냅니다.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시간의 차분한 산수를 통해서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주는 한 번에 하나의 조용한 규칙으로 자신의 역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떠납니다. 측정과 추론으로, 데이터와 모델로, 확실성과 불확실성으로. 우주는 그것의 긴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팽창하고 냉각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행성에서 이 짧은 순간에 계속 관찰하고 계속 측정하고 계속 배웁니다. 시리즈는 판결 없이 그리고 클리프행어 없이 끝납니다. 새로운 릴리스가 도착함에 따라 같은 곡선은 더 명확한 카탈로그와 더 긴 기준선에서 다시 테스트될 것입니다. 과학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선됩니다. 그것은 자기 수정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우주의 먼 미래는 여전히 신비로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모릅니다. 우리는 추세를 측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탐구의 공간을 남깁니다. 그것은 발견의 가능성을 남깁니다. 그것은 경이의 공간을 남깁니다. 우주는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데이터실에서, 차분한 아카이브에서, 꾸준한 망원경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측정식, 한 번에 하나의 관측식, 한 번에 하나의 발견식, 천천히 인내심 있게 끝을 향해.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듯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조용하고 거의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주가 천천히 균형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서, 그 느린 조용함에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간의 인내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단순함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한다는 사실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한다는 사실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사실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떠납니다. 질문과 답으로, 측정과 신비로, 지식과 경이로. 우주는 계속 진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관찰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너머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